비상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기초연금 6월 3일부터 누구는 반토막 나고 누구는 아예 0원 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난 집 한 채 뿐인데 안심하지 마세요. 집값 때문에 자녀가 준 용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탈락자 됩니다. 열심히 산 죄로 연금이 끊기게 만드는 3가지 독소조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하는 어르신 타겟인 근로소득공제 삭감. 둘째, 자식 용돈이 독이 되는 증여소득 함정. 셋째, 가만히 있어도 탈락시키는 재산 산정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실하게 산 게 죄가 되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입니다. 손주 용돈 벌려고 경비, 청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고생하시니까 이 정도 월급은 없는 걸로 쳐드릴게요 하고 빼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혜택을 싹둑 자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월급에서 116만 원 빼고 남은 돈의 30%를 또 빼주는데 앞으로는 일할 능력 있으면 연금 덜 줘도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대폭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250만 원 받던 분들, 예전엔 공제받고 연금 다 받으셨죠? 이제는 단돈 10만 원 차이로 고소득자 낙인 찍혀서 연금 35만 원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니 너무 억울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 몰라서 손해보시는 일 없게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효녀가 확실하게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 여러분의 연금을 0원으로 만드는 마법. 두 번째 독소조항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50만 원.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6월부터 정부의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계좌 내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보낸 돈이 정기적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깎는 근거가 됩니다. 돈만 조심하면 될까요? 더 무서운 건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계신 분들, 정부는 이걸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자녀에게 월세를 받는 부자라고 간주합니다. 자녀 집이 시가 표준액 6억만 넘어도 여러분은 매달 비싼 월세를 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소일거리 수입이 단 몇십만 원만 더해져도 연금 수급 기준선 247만 원은 순식간에 넘어가겠죠? 자식 덕 보려다 연금이 통째로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에서 가족 간의 부양까지 소득으로 잡아 연금을 뺏어가는 현실이 참 가혹한데요. 지금 자녀 집에 살고 계시거나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탈락 위험군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하지만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는데요. 자녀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평생 일궈낸 내 집 한 채 때문에 연금이 날아가는 3번째 조항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탈락시키는 이 계산법 어떤 걸까요? 3번째 독소조항,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현금 챙기셨나요? 아니죠. 평생 살던 집에 그대로 계셨는데 나라에서는 서류상 집값이 올랐다며 여러분의 재산을 뻥튀기 합니다. 내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왔는데 나라에선 여러분을 연금 안 줘도 되는 여유 있는 부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금융자산 기준도 더 지독해지는데요. 예전엔 그냥 타고 다니던 내 차가 고급 자동차 기준에 걸리거나 한 푼 두 푼 모아둔 쌈짓돈 이자까지 정부는 새로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공제? 집값이 몇 억씩 뛰는 동안 이 공제액은 제자리 걸음이니 사실상 중산층은 전부 탈락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60평생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게 죄인가요? 평생 성실히 살아온 우리 중산층 아버님, 어머님들을 가장 먼저 삭감 리스트에 올리는 이 현실,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면 너무 속상합니다. 기초연금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 주는 돈이 아니라 가난함을 처절하게 증명해야만 주는 돈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조항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초연금을 주는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대개편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끼리의 경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득순으로 줄을
세워 70% 안에만 들면 됐었죠. 하지만 6월부터 정부가 말하는 카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가구와 싸워야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기준 중위소득 100%.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소득순으로 1번부터 끝까지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256만원, 2인 가구는 약 436만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중간보다 많이 버는 노인에게 왜 연금을 주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당장 버는 돈은 적어도 평생 읽어온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국민 소득과 비교하는 순간 집 한 채 가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순식간에 상위권 부자가 되는 겁니다. 60평생 열심히 일해 마련한 집이 이제는 여러분의 연금을 뺏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서로를 밀어내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 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집 한 채 지킨 대가가 연금 탈락이라니. 그런데 왜 하필 이 모든 칼바람이 6월 3일 선거 직후에 몰아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이유와 함께 내 연금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2가지 알려드릴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뤄왔던 재정 건전화라는 숙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비어가는 연금 국간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는 주머니를 조여야만 한다는 차가운 현실이 선거 직후에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2가지는 꼭 하세요. 첫째,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선정 기준액인 213만원, 부부 340만원 근처에 있는 분들은 공제 하나 차이로 연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내용을 주변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일하는 어르신들 근로소득공제 줄어드니 소득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명의 집이나 용돈도 이제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셋째, 공시지가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탈락할 수 있으니 내 소득 인정액 꼭 미리 확인하세요. 정보가 곧 돈인 시대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답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지키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챙기는 딸 친절한 효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